우리 아들이 취업이 왜 이렇게 안 되냐? 전문 서비스업에서 신입 인력이 할 수 있는 일을 AI가 대체하고 있다. 2026년 1월 한국 실업자가 121만 명을 넘었습니다. 12년 만에 최악입니다. 20대 취업자는 20만 명 가까이 줄었고 일자리를 포기한 쉬었음 청년은 44만 명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같은 날 삼성전자는 18만 전자를 돌파했습니다. 코스피는 사상 처음 5,500선을 넘었어요. 경제 지표는 좋아지는데 왜 청년 일자리는 최악일까요? AI가 화이트 칼라 일자리를 삼킨다. 이 상황으로 누가 이득을 보는가? 돈은 어디로 흐르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AI가 화이트 칼라 일자리를 대체하는 속도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 분석에 따르면 AI 도입은 주로 청년들이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 사무서비스직, 남성 30세에서 44세 전문직에서의 고용과 임금 모두 부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흐름은 가속화될 것입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2030년부터 고용제로 성장 시대가 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왜 이렇게 예측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상황에서 돈을 버는 자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직접 수혜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역설적이죠? AI가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뉴스가 나오는 바로 그날 삼성전자는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AI를 구동하려면 고성능 반도체가 필요해요. 특히 HBM이라는 고대역 폭메모리가 핵심입니다. 엔비디아의 AI 칩 하나에 SK하이닉스 HBM이 들어갑니다. 챗GPT가 답변 하나 할 때마다 우리 반도체 기업은 돈을 멉니다. 증권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2026년 합산 영업이익이 20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률은 47%. 이건 소프트웨어 기업 수준이에요. 제조업이 이런 수익률을 내는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두 번째 직접 수혜자는 화이트 칼라를 해고한 대기업들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AI가 화이트 칼라 일자리를 삼킨다. 아마존은 본사 인력 1만 4천 명을 감축하며 전체 사무직의 10%까지 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UPS도 22개월 동안 관리직 1만 4천 개를 줄였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 기업들의 주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대부분 상승했습니다. 해고 발표 후 주가가 오르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비용이 줄고 이익이 늘겠구나. 세 번째 직접 수혜자는 경력직 기존 재직자입니다. HR 플랫폼 원티드랩의 2026 채용 트렌드 조사를 보면 기업들이 가장 원하는 인재는 4년에서 7년 차 되는 중간 경력직입니다. 신입이 할 수 있는 일은 AI가 하고 그걸 관리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같은 직장 안에서도 언제 입사했느냐에 따라 승자와 패자가 갈립니다. 이제 가장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숨은 수혜자들이에요. 첫 번째 숨은 수혜자는 주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20대가 일자리를 잃는 동안 삼성전자 주식을 가진 사람들의 자산은 늘었습니다. 코스피 5,500 돌파, 반도체주 급등. 이 이득은 누가 누렸을까요? 주식 보유 비율이 높은 40에서 60대 중장년층입니다. 같은 AI 충격인데 어떤 자산을 가졌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청년은 일자리를 잃고 중장년은 자산이 늘었습니다. AI가 세대 간 부의 이전을 가속화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숨은 수혜자는 해외 AI 플랫폼 기업들입니다. 우리가 챗GPT를 쓸 때마다 매달 구독료를 냅니다. $20, $30. 이 돈이 어디로 갈까요? 미국 오픈 AI, 구글, 엔트로픽으로 갑니다. 한국에는 아직 글로벌 경쟁력 있는
AI 플랫폼이 없습니다. 우리가 AI를 쓰면 쓸수록 한국 경제의 돈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구조입니다. 세 번째 숨은 수혜자는 자동화 솔루션 기업들입니다. AI 도입으로 효율화하세요. 이 말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AI 솔루션을 파는 회사들입니다. RPA 자동화, AI 챗봇, AI 분석 도구. 기업이 AI를 도입할수록 이 회사들의 매출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AI 도입 후에는 사람을 줄입니다. 이 두 가지가 세트로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피해자는 누구일까요? 첫째,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입니다. 개발자를 꿈꾸는 취업 준비생 이야기를 들어보면 채용 사이트를 매일 뒤지지만 신입 공고를 좀처럼 찾지 못한다고 합니다. 코딩을 AI가 단 몇 초 만에 해내기 때문에 신입을 덜 뽑는다는 거예요. KDI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여성 사무 서비스직 청년층에서 AI로 인한 고용과 임금의 부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AI는 생산직 블루칼라가 아니라 화이트칼라 사무직부터 대체하고 있습니다. 둘째, 현재 40에서 60대 여러분과 직결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20대가 일자리를 못 구한다는 건 2030년 후에 연금을 낼 사람이 부족해진다는 뜻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세금. 이걸 낼 청년층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31PwC는 한국 잠재 성장률이 2031년에서 2040년에는 0%대로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가 AI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조에서 어떻게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혜자 쪽에 설 수 있을까요? 이제 더 큰 그림을 보겠습니다. 단기 전망 2026년 내 반도체 업종 채용은 계속 늘어납니다. 전자반도체 채용 확정률 84.4%로 1위. 하지만 그 외 업종은 감소 또는 정체. 화이트칼라 취업 시장의 슈퍼 양극화가 심화됩니다. 반도체 AI 관련 직종 대 그 외 모든 직종. 그리고 중기 전망 2027년부터 2028년에는 AI의 직무 대체 범위가 더 넓어집니다. 회계, 법률, 의료 진단, 번역, 콘텐츠 제작 등 고학력 전문직까지. 한국고용정보원은 사람이 직접 대면 반복 수행하던 일이 AI로 빠르게 대체된다고 분석합니다. 장기 전망 2030년 이후, 2029년 이후 취업자 수 감소세 전환 예상, 사회보장 시스템 전반 재설계 필요. 세계경제포럼 WEF은 AI로 5년간 9,200만 개 일자리가 사라지지만 1억 7천만 개의 새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전망합니다. 문제는 어떤 일자리가 생기는가입니다. AI와 협업하는 고숙련 직종과 AI가 못하는 돌봄 대면 서비스직, 중간이 사라집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산업혁명 때 방직공들이 기계의 일자리를 빼앗겼습니다. 그들이 옳게 저항했을까요? 장기적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더 많이 생겼지만 과도기 세대는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지금 20대 청년들이 바로 그 과도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자녀의 직업 선택을 재검토하세요. 2026 채용 시장에서 전자반도체 업종은 채용 확정률 84.4%로 1위입니다. AI 관련 직종, 반도체 엔지니어, 데이터 분석가는 수요가 폭발적입니다. 반면 여행, 유통, 자동차 부품은 감소 추세입니다. 안정적 공무원도 AI 행정 도입으로 중장기적으로 채용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둘째, AI를 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KDI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정된 지식보다 학습 능력 자체와 적응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의 변화가 시급하다. AI가 일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AI를 쓸 줄 아는 사람이 AI를 못 쓰는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합니다. 직접 챗GPT나 클로드를 업무에 써보는 것,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셋째,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반도체 AI 관련 자산을 점검하세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AI 수혜를 받는 구조는 당분간 지속됩니다. 2026년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25% 이상 성장, AI 데이터 센터 투자는 32% 증가 전망입니다. 단, 단기 변동성은 있습니다. 중장기 관점에서 접근하세요. 넷째, 자녀나 손자녀가 취업 준비 중이라면 지금 대화를 시작하세요. 좋은 대학 나오면 취업된다는 공식이 깨졌습니다. 대학 학위가 필요한 고임금 직종일수록 AI 대체 위험이 높다는 게 필라델피아 연준 보고서의 결론입니다. 어떤 역량을 쌓을지, AI 시대에 어떤 직업이 살아남을지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다섯째, 연금과 사회보장에 대한 감각을 키우세요. 지금 청년이 일을 못하면 노후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해집니다. 개인 연금 준비, 자산 다변화, 건강관리가 더욱 중요해지는 이유입니다. 오늘 분석을 통해 여러분께 3가지 질문을 남깁니다. 첫째, 왜 AI는 단순 노동직이 아니라 화이트 칼라부터 대체하고 있을까요? 데이터가 많이 쌓인 곳, 즉 지식 노동 분야에서 AI가 더 빠르게 학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흐름이 다음에는 어떤 직종으로 이어질지 생각해 보세요. 둘째, 반도체 기업과 AI 플랫폼이 사상 최고 실적을 내는 동안 그 이익이 청년층에게 돌아가는 구조가 있을까요?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를 보면 정책의 한계도 보입니다. 셋째, 이 상황에서 내가 수혜자 쪽에 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구조를 이해하면 대응 전략도 보입니다. 물론 제 예측이 100%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AI 기술 발전 속도, 정부 정책, 글로벌 경제 변화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과거 데이터와 현재 흐름을 보면 대비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를 만듭니다. 재미있게 봐주시고 다른 관점도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이슈를 올빼미의 눈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올빼미의 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